안녕하세요. 선화스타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주말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 마감한 다우지수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 전일 상승에 대해서 뭐 상하파동은 있었지만 소폭 약세로 해서 그냥 쉬어가는 수준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시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이슈 계속 점검해 드렸으니까 주말 좀 편안하게 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이슈 같은 경우는 디폴트는 없다라는 거, 이번에 뭐 2달 연장된 거 아니냐,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팩트고요. 하지만 적어도 미국이 디폴트 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그 이념적인 싸움으로 해서 이제 뭐 자국을 디폴트에 빠뜨릴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정당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연장을 하던 아니면은 상향 조치를 해서 일단락을 짓던 디폴트가 된다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안에만 18일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우려감 제거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임시방편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2달 유예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로워지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영향력이 크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급 병목 현상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과하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완화될 것이다라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을 찾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뭐 갑자기 물가가 확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안정을 찾는 거죠. 급등한다거나 하는 게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유가 같은 부분을 전략적 비축률을 배출하지 않겠다,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유가가 뭐 갑작스럽게 뭐 급락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쪽에 대해서 뭐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서 유가는 적당히 올라오고, 천연가스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슬슬 딸려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계속 나올 텐데 조금 완화되기만 해도 괜찮다. 우리 봄에 강하게 얘기 나온 다음에 한동안 잠잠했었죠. 3분기에는 이런 것처럼 한번 얘기 나왔다가 다음 분기엔 좀 잠잠하다가 이렇게 1일비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달고 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경제가 회복되면서 얘기가 나오느냐, 경제가 후퇴하면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 회복이 되면서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만 돼도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오늘 쉰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테이퍼링은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11월 발표, 12월 이제 시행, 이게 거의 뭐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높고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뭐 우리도 전일 미리 선반영돼서 쉬었죠. 코스피는 여전히 약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2950 정도, 이 구간 정도 해준 거는 다행입니다. 2950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다행인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할 거 없고, 그리고 흔들기 나오기 전에 한 3000포인트 회복 시도에서 3050을 건드리고 이중바닥성 움직임 나온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로 흔들기 나오는 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자, 수급 동향을 간단히만 보면은 외국인이 그냥 매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은 기특한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은 1일1비 하루 팔고 하루 사고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대신 누적으로 보면은 순매수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코스닥은 움직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휴식 중이니까 굳이 지금 코스피에 집중한다거나 뭐 싸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개인 매수세가 이제 조금 사그러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피에 관심을 안 가져야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개인 매수도 없으면은 급락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코스피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더러워서 코스피 못 사겠네 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은 그때부터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뭐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선물 옵션 동향은 최근에 기관이 하방 포지션을 털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도 하방 포지션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하방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아닙니다. 대신 시장에는 긍정적인 얘기죠. 시장은 이제 반등할 준비를 조금은 갖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에 하방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번 주 내내 늘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이제는 메이저들이 하방 포지션을 줄이고 있고 개인만 하방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은 개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붙어서 선택을 해야 될지, 메이저에 붙어서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로 보면은 회복구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한 3050 건드리는 정도까지 나와주면은 뭐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이번 주 만기일까지 해서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 회복 시도 한 다음에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1950 살짝 이탈할 수 있으면 19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안착되기보다는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 하락 포지션 손절이 나오고 상승 포지션을 엄청 늘린다 그러면은 그때 내려갈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향을 지금 하락으로 막 해놨는데, 이 하락 구간을 물타기 하다가 결국 손절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되는 것이고, 올라가는데 계속 하락 포지션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더 떨어지기 한다 그러면은 3천 위쪽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개인 투자자들 하방만 늘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하방 포지션을 그렇게까지 더 추가로 줄이면은 굳이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방을 계속 볼 것이냐, 최근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수급을 보면서 대처하면 되니까 주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여전히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가 중립 이상 강세 구간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150이 회복돼야지 뭐 양호해지는 거고, 최소한 3050까지라도 회복이 돼야, 이 구간이라도 회복되고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회복되기보다는 회복 시도하고 쉬었다가 회복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뭔가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닌 이상 이중바닥성 만들고 해소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끌려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했는데 980 회복하면 되고, 코스닥은 지난번에 V자 반등 나온 것처럼 회복하면, 회복 시도 나오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번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느냐? 이거 이중바닥성이라기보다는 바닥이 더 크게 뚫고 내려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투매가 나온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조금 더 밀릴지언정 투매가 한번 나와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레버리지 부분을, 이제 신용이나 스탁론 같은 레버리지 부분을 손절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매도를 열심히 때려 맞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채용 게시판 같은데 공매도에 이게 무슨 순기능이냐 이런 글이 올라오면은 찬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해서요, 공매도를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게 나쁘다. 그리고 공매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악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순수하게 공매도 자체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 공매도를 악용하는 게 나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얘기 나오면은 아이고 공매도 이게 무슨 순기능이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한해서는 개인 투자자한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여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무조건 비난하시라는 게 아니고, 뭐 청원 게시판이든 뭐든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뭉친 힘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럴 힘이 있으시고 지금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스마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건 아니에요. 만약 7만 원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전자를 초단기 매매, 초단타 매매로 당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려고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한 반년 정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연말만 가도 지금보단 나아질 거고 반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본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수급적으로 눌려 있어서 공매도 나오고 하니까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스피가 안 좋은 겁니다. 코스피도 안 좋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쉰다 생각하시고 대신 시간을 투자하면 한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분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존 주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실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4분기가 우려된다. 내년 1분기 어떻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6개월에서 1년이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내년 1분기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분기 실적 3개월 지나면 4분기 실적 나오고 6개월 지나면 1분기 실적 나오겠죠.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 기다릴 자신 있으신 분들 6개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 기다린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 굳이 나 안정적으로 간다 하면 굳이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난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저희는 트레이딩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체해서 트레이딩 하다가 삼성전자가 천냥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78,500원 이후간을 회복한다거나 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내가 편안하게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리비안 쪽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비안이 뭐 자체 배터리 생산을 좀 구체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나오는데 한국에 지난번에도 와서 CIS랑 뭐 DA 테크놀로지랑 뭐 미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오면은 자체 배터리를 갑자기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작법인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 SDI 비롯해서 뭐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SDI가 뭐 제일 크긴 한데 그 가능성이 높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배터리 뭐 얘기 나오면은 LNF 같은 경우나 이제 LG화학 쪽이라고 하면은 LNF가 될 것이고 삼성 SDI 쪽이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쪽이 뭐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양극재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고 E&D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E&D도 밀릴 때마다 급등할 때가 아니라 쉴 때 보세요 했는데 쉬는 구간 나왔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이 나왔죠. 그럼 35,000원 요 구간 살짝 이탈하기는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관심 가져볼 수 있다. 가격이 더 좋아졌습니다. E&D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신 시스템, 뭐 센트럴 모텍, 우리산업, 뭐 PNT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면 되고 자 포스코 케미칼 추후에 저희가 뭐 영상 하나 따로 올려드릴 수 있는데 뭐 장중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 품질 테스트를 삼성이랑 SK 통과 못해서 이제 납품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루머입니다. 이 양극재 회사들은 품질 테스트라는 개념이 뭐 서로 비교해가지고 품질 테스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양극재에 대해서 하이니켈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보고 이제 제품을 본 다음에 계약을 하느냐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지 품질 테스트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자동차를 시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10년을 굴려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년 테스트해 가지고 언제
뭐 그걸 납품을 받습니까? 10년 뒤에 지금 개발한 걸 납품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빠르게 돌린다라고 해도 몇 년, 수년이 걸리는데 그건 어렵다. 지금 전기차는 양극재가 개발된 부분을 당연히 뭐 자체적으로 테스트나 여러 가지 품질 테스트 자체적으로는 하죠. 당연히 안전성 테스트나 이런 건 하는데 같이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배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화재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발전 중이니까. 뭐 내연기관은 안 그랬습니까? 내연기관 차들도 전에 모 그룹 차들이 뭐 불타오르고 이런 경우 많이 나왔죠. 전기차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품질 테스트 얘기는 루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F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부족하면은 LG LG랑 GM이랑 합작법인 설립한 이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 셀즈에서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 테슬라가 뭐 좀 대단한 기업입니까? 근데 테슬라에 1차 공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아예 뭐 무시하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수소경제 취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과랑 비전 보고 행사 얘기 나오는데 사실 성과라고 하기에는 더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전히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을 40%로 상향한다. 이 사람들은 책상에서 수치만 올리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죽어납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자원국가도 아니고 뭔가 이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비싼 원료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건 있지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건 좀 무리한 방향이 아닌가. 당장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추후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급격한 전환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별로인 거지 기존에 이제 넥소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수소 탱크 쪽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때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일진하이솔루스도 지금 신규 상장주라서 저희가 들어가기엔 좀 부담되는 거지 일진하이솔루스 매수해 봄직한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JNK터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JNK터 좋은 가격대다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신 7,000원 초반대 다시 한번 이 벽을 느끼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8,000원 중후반까지도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EM 코리아 유니크 기존의 전통적인 수소 관련주들 움직였고 세종공업이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쪽이 이제 에코프로랑 HN이랑 니가 가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고 있을 때는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일선 이제 슬그머니 올라와서 거래량 붙였는데 다시금 감심 가져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세실업 4분기 이후에 단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죠. 기존에 저희는 22,000원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섬유업종은 베트남은 이제 코로나에서 셧다운을 발생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다. 그럼 공장이 절반이 가동되고 그 다음 3분의 2 가동되고 그 다음 완전히 가동되고 순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이제 중국 전력난 이런 부분까지 보고 하면은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더네이처홀딩스는 약합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조금 회복을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시작된다 보면 되고 이쪽 더네이처홀딩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 비슷한 업종 같아도
어느 국가에 연관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방향이 달라지니까 꼭 잘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섹터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던 베트남 쪽은 양호한데 더네이처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실적에 대해서 후실적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20만 원 회복하면은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LG이노텍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지 실적 성장성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영상이랑 칼럼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LG이노텍 혹은 애플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투자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쪽으로 해서 식량난 쪽, 식량 뭐 비용이나 이런 쪽이 10년 내 최고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해당 관련주들 뭐 아시아 종목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아시아 종류가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쪽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일단 이제 미국의 디폴트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으니, 해결이라기보다는 연기가 됐으니 디폴트는 안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최악은 좀 벗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될 때마다 시장은 회복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여전한 의견이니까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는 역시나 아직까지 약하고 코스닥은 좀 더 낫다.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 강했고 수급도 좋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죠. 그래서 대체 공휴일도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날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에도 이 주말이나 이제 대체 공휴일에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해 두시면은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